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현종 철원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청구서가 선관위에 정식 접수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에 사는 60대 주민이 이현종 철원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서를 선관위에 접수합니다. 청구 이유에는 무능행정과 독단행정, 각종 비리 연루 혐의, 부당한 인사관리 등 4가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실례로 철원 지역의 가구수 감소 폭이 도내에서 가장 컸던 점을 무능행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현종 군수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매년 한 1,000명 가까이 인구가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안에서 가구수가 1,600가구 이상이 줄었습니다. 선관위는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내줍니다. 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동안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으로부터 청구 서명을 받으면 선관위는 주민 소환 투표 절차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철원군에서 이 기준점에 해당하는 인원은 5,439명입니다. 이 인원 이상 서명을 받으면 철원 군수는 직무를 정지당한 채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민 소환 투표는 투표율이 33.3% 이상이어야 성립하고 이 중 과반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군수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투표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소환 투표는 자동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개표 절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2007년 제도 도입 뒤 지난해까지 120여 번의 주민 소환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투표까지 성사된 것은 11번뿐입니다. 이 중 소환이 성사된 것은 하남 시의원 2명뿐입니다. 이현종 철원 군수는 주민 소환 청구서를 확인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끝이 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수상 경기장이 방치돼 있습니다. 호수 위 경기장까지 설치했다고 홍보해놓고 뒷처리 책임은 미루고 있는 건데요. 내년에도 치러야 하는데 축제가 끝난 경기시설은 어떨까요? 허주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달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호수 위에 떠있는 수상 경기장이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다시 경기장을 찾아갔습니다. 수상 경기장 본체만 호수 위에 떠있고 진입로는 분리된 채 호숫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잘려나간 기둥이 뾰족하게 남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조각들은 대형 천막으로 덮여 있고 난간으로 쓰인 구조물도 호숫가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산책을 하는 시민들과 카누 체험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수상 경기장의 일부인데 이렇게 위험하게 방치돼 있지만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판조차 없습니다. 수상 레저 업체가 무상으로 빌려준 카누 선착장을 춘천시가 수상 경기장으로 활용한 뒤 원상 복구하는 데 절차가 길어진 겁니다. 경기 끝나고 저희도 이제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누 타고 이런 영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답답하죠. 춘천시에 입장을 물었지만 담당자들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관련 부서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하고 나서 저런 것들이 그냥 방치돼 있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황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수상 경기장 인근에 설치됐던 특설 경기장은 철거됐습니다. 올해 축제 때 활용하려던 에어돔 제작이 늦어지자 대형 천막시설로 지었다가 해체한 겁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 125억 원이 투입된 다목적 에어돔은 다음 달 말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이제 좀 여러 곳에 분산된 행사장이 아닌 에어돔 내부에서 충분한 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춘천시가 설치한 경기시설은 모두 39개 동. 임차를 하고 철거한 비용을 합쳐 총 9억 3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태권도 문화축제 3년 연속 개최권을 따내면서 내년을 또 준비해야 하는데 경기 시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영화계 인사들이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철거 작업에 들어간 원주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지킵시다. 영화 올드보이와 헤어질 결심으로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이 사진집 아가씨의 순간들에 직접 메시지를 썼습니다. 영화 화차의 변영주 감독도 극장을 함께 지켜달라며 인증샷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지키기 챌린지가 영화와 문학의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문학의 원로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15년 동안 이끌며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시킨 김동호 전 위원장과 1962년 데뷔해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받는 박정자 배우도 아카데미 극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그리고 문화인의 활동 요람으로 계속 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카데미 극장 원주에 제가 가서 공연도 하고 싶습니다. 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온라인 서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을 지지하는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은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목표치인 5,000명을 넘어섰고 지금은 그 수가 7,8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지금이라도 원주시가 극장을 지켜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극장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원주시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발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성면을 불법 철거해 이미 고발당한 아카데미 극장 철거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작업자가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성면 더미를 테이프로 막아 처리하는 등 규정을 무시한 성면 철거가 계속되고 있지만 원주시의 관리 체계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태백 지역의 강원관광대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발표하면서 학교가 문을 닫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개 학과만 유지하고 있는 대학교 측은 구체적인 폐교 절차는 아니라고 밝혔는데 지역사회에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사립전문대학으로 태백시에 개교한 강원관광대학교. 2020년 6개 학과 1,120명이 재학 중이었는데 카지노 관광과와 호텔 관광과 등은 강원랜드와 연계해 취업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정부의 재정 지원 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간호학과를 제외한 5개 학과를 없애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재학생은 400여 명 수준. 그런데 최근 강원관광대 측은 학교 사정으로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대학교가 문을 닫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를 유치해 회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핵심 광물 자원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곧 추진되게 되는 교정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의 대체산업 추진을 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 이런 관련 학과를 신설을 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간호학과와 함께 대학에 더욱더 경쟁력이 있고 장학금과 대학 발전 육성 사업을 지원했던 태백시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태백시는 20년 넘게 대학교에 88억 8천만 원, 올해만 10억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이런 명확한 의사가 아직 나오진 않아서 이제 지속적인 면담이나 학교 측이랑 면담을 통해서 이제 함께 같이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대 측은 구체적인 폐교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며 신입생 모집 중단은 구성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재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간호학과 4학년의 국가고시 응시까지는 책임지고 나머지 학생들은 특별 편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에서는 양양의 관동대학교 캠퍼스와 속초 동우대, 동해 한죽대까지 폐교한 전력이 있어 강원 관광대의 폐교 위기 상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진료 비용을 공개했습니다. 강원도의 백내장 수술용 렌즈 평균 가격은 110여만 원으로 90만 원인 전북보다 높고 서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강원도가 약 9만 5천 원으로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인 서울과 경기권보다 3만 원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65개 비급여 항목의 평균 진료비, 의원별 진료비는 심사평가원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 이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대상은 닭과 오리 농가에서 칠면조와 거위, 메추리, 꿩 등록 농가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농가당 지원 상한액이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은 터널식 소독시설과 울타리, CCTV, 방조망, 그리고 방역실, 물품 반입 창고 등입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은 복령 인공재배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에 이어 태승향 1235 등 3개의 신품종을 출원했습니다. 현재 국내 복령 품종은 2개에 불과한 가운데 이번에 출원한 품종은 수확량이 3배 많고 철분, 칼륨의 함량이 높아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복령은 소나무과의 땅속 죽은 뿌리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예로부터 강장, 이뇨, 진정 효과가 좋아 한약재로 사용돼 왔습니다. 강원도는 2023년 강원 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장 인근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통상 10일 정도 걸리는 석유 품질 시험 결과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실시합니다. 가짜 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횡성군 둔내면 태양광 시설 주변 마을 산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태양광 업체와 공무원 등 관계자 22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횡성경찰서는 당시 둔내면 태양광 시설 발주처와 시공업체, 감리, 그리고 인허가를 내준 횡성군청 공무원 8명 등 2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산지를 개발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안전점검을 소홀하게 해서 주민이 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해당 산사태를 두고
태양광 시설이 주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에 대한 찬반 대립이 격화하자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개발 관련 입장문을 내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에는 공원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첨단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조성 계획이 담겨 있다며 시민 공청회를 통해 춘천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등은 춘천시의 계획이 그동안 논의해온 캠프페이지 공원화와 배치된다는 입장인 반면 근화동 통장협의회는 오히려 시민단체의 의견이 주민 여론과 반대된다며 개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사천진리 일대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제안서에 대해 최종 입안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강릉시는 사천면 사천진리 34의 6번지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제안서가 제출돼 이를 검토한 결과 녹지가 83%, 주거지역 17%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판단해 입안 불가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관련 법에 따라 용도 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도시관리 계획 제안은 주민이 할 수 없어 입안이 불가능하다며 이 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 최종 판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백시가 한국실업농구연맹과 협약을 맺고 전국실업농구연맹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2024년부터 고원체육관에서 여자 실업농구팀 5팀을 포함해 지역별 농구 대표 6개 팀이 참가하는 태백시장배 전국실업농구 연맹전을 2028년까지 5년 동안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대회 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고 농구연맹 역시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홍천구는 오늘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약초 등 임산물 굴체와 채취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